미 해군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항공탐색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TBF 대격기를 전자전기로 개량한 TBM-3를 운용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A1 스카이 레이더를 전자전기로 사용하기도 한 미 해군은 베트남전이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제트 엔진이 장착된 전자전기를 도입했습니다. 기본 기체는 A6 인트루더로 결정했으며 2인승이었던 좌석을 4인승으로 개조하고 여기에 각종 전자장비 등을 장착해 북베트남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EA6B 프라울러라고 명명된 이 기체는 1999년 발생한 코소보 전쟁에서 아군 전투기와 함께 적진에 침투해 적의 대공망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필요시 적절한 전자재밍도 해주어 나토군의 믿음직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토군의 거의 유일한 전자전기였던 프라울러는 수많은 작전에 참여해 기체와 장비들의 수명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 해군은 프라울러를 대체할 새로운 전자전기를 물색해야 했습니다. 미 해군이 가장 먼저 고려한 기체는 그 당시 막 도입되기 시작한 FA-18F 슈퍼호넷의 복제형이었습니다. 사실 FA-18은 기존 A6 인트루더와 F-14 톰캣을 전부 대체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 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FA-18에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는 것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프라울러는 한 명의 조종사 외에 3명의 전자전 요원이 탑승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FA-18은 조종사를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전자전 요원이 모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밍 장비가 고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할 때 그것이 FA-18 내부의 장비들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설계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전자파 차단에 효과적인 순금으로 내부 장비를 코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체는 EA-18G 그라울러라고 명명되어 2006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창기 그라울러는 이전 프라울러의 전자전 장비들을 그대로 장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주위계 양 끝에 장착되는 A1Q18 광대역 수신기는 적의 레이더가 송출하는 전자파를 감지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며 AEL-Q99 전술 재밍 포드는 기체 중앙에 한 대, 양쪽 주위계 2대, 이렇게 총 3대가 장착되고 여기에서 송출되는 고출력 신호가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드의 전방에는 프로펠러가 달려있는데 비행 시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자체적인 전력을 생산해 기체 내부의 전력을 절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라울러는 주로 아군 공격 편대의 후방에 위치해 적 방공망을 향해 재밍 공격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익 밑에 장착되는 AGM-88함은 무게가 450kg에 달하는 대레이더 미사일로 적이 발사하는 레이더파를 탐지해 레이더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적 요격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리비아에서 내전이 벌어지자 미 해군은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무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EA-18G 그라울러를 실전 투입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당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132전자공격대대의 지휘관 제이 마치코 중령은 리비아에 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36시간 안에 이탈리아의 아비아노 공군기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는 5대의 그라울러를 이끌고 서둘러 그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때 마르코 중령은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토 협력국들과 수차례 훈련을 실시해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술을 모두 익히고 있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라울러가 이탈리아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그동안 특수임무 정찰기와 잠수함을 통해 수집된 수많은 전자정보들이 세밀하게 분석되어 그라울러 승무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임무에 투입되기 직전 그라울러의 능력에 대해 잘 모르는 미 공군 비행대원들에게 그라울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마르코 중령의 진술에 따르면 작전에 참여한 다른 부대의 대원들은 그라울러가 어떤 기종이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그라울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수많은 브리핑을 해야 했다. 그라울러는 이 작전에서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기체가 추락해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일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라울러 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기존 전자전기인 프라울러에는 레이더가 없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전을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라울러에는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기존 4명이 수행하던 임무를 단 2명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는데 이번 작전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실 그라울러의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임무의 성과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그것은 다른 전투기들처럼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화려한 전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아군 전투기에 손실이 없었다는 정도로
임무가 성공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간혹 다른 방식으로 확실한 전과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감청부대원은 그라울러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존재에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의 통신을 감청한 결과 그들이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라울러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한 미 해군은 현재 약 160여 대의 전자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새로운 전자제밍 포드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전자전 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했으며 전자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군지휘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자전 환경은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전자전은 더 이상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닌 중소국가들, 심지어는 게릴라들에게조차 익숙한 전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스텔스 기술의 한계는 명확하며 생존성과 치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자공격 능력이 함께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사용해오던 기존 ALQ-99 전자제밍포드를 교체할 새로운 제밍포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밍포드에 전제되는 조건들은 원거리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이한 신호를 동시에 생성해야 한다. 아군의 통신 장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라울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ALQ-249라고 불리는 이 전자제밍포드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데 먼저 A사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각도와 높은 반응 속도로 목표물을 제밍할 수 있고 제밍 범위도 기존 144km에서 360km로 확장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반인 만큼 안전운용 시간은 15배 길어졌고 유비보스 비용도 9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 새로운 제밍포드를 이용해 그라울러의 전자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 해군에서 그라울러를 운영하고 있는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은 그라울러 없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란작전과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라울러를 운영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라울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소신이며 그들의 존재로 인해 전 세계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으로 미국의 전자전 공격기 EA-18G 그라울러였습니다. The purpose of a radar is to detect and track targets, generally for a missile system that wants to shoot that target down. I'd say the primary mission for this aircraft is radar jamming. The EA-18G is a new aircraft. It's an electronic warfare aircraft built for the Navy. It's a variant of the FA-18 Super Hornet. We have added electronic warfare receivers and jammer systems to turn this into the premier electronic attack aircraft. Being a strike fighter platform, it has a self-protect capability. We've automated a lot of things that we used to have to do manually. It has navigation capabilities for helping the aircrew do the job that they do. So it's a much better aircraft. You know, there's a continuous cat and mouse game between technologies. The threat systems are constantly improving, and so staying ahead of the other guy is very important. This aircraft is a great advancement over what we were using before. I think one of the great innovations of the Growler is taking existing systems that have been proven in other aircraft or the airframe itself and merging those together. People's lives depend on the performance of this aircraft, and I'm very proud to be a part of the team.